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테마가 5월 21일 시간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테마라고 하면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기술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돼야 할 기술이고 이미 많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럼 또 움직이느냐? 간략하게 정의를 해보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슈적인 부분, 미래에 나올 이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발생된 이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사실상 모멘텀이긴 해요. 오늘 반영된 거는 미래에 반영될 이슈가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이슈가 아니라 당장 오늘 내일에 발생된 이슈라는 게 핵심이죠. 시간의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보성파워텍, 누리텔렘콤, 옴니시스템, 스맥, 화신전공, 피에스텍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 그리드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럼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왜 움직이는 거냐? 종목의 주인이 이때다 싶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슈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험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단발성 이슈라는 겁니다. 그럼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벌써 9차까지 끌고 온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9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차, 11차, 12차, 13차 매번 끝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맹점은 무엇이냐? 결론이 안 난다는 게 결과물이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죠.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결론을 세우는 게 바로 이번 9차 전력 수급 계획의 쟁점입니다. 그럼 무엇이 핵심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을 줄이겠다라는 게 핵심이고 이번 정부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같이 병행이 되는 게 친환경 에너지 발전의 확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의 확대는 당연히 뭐예요? 풍력 그리고 태양광 발전 이 비중을 장기적으로 해서 확대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내용이 당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1,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발전 시설 만드는 게 툭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태양광 발전은 벌써 3년 차에 들어섰는데 현재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 시장 기여도는 요만큼이고요. 코딱지만큼이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의 감소량에 대한 피해는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요.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앞으로 매년 여름 때만 되면은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블랙아웃. 사람들이 특정 시간대에 에어컨을 집중적으로 가동시키게 되면서 정전 사태가 계속 발생된다는 겁니다. 정전이 왜 발전되나요? 과부하가 걸려서? 아니죠. 전력 공급이 딸려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 8, 90년대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스마트 그리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스마트 그리드가 뭐냐? 말 그대로 똑똑한 전기가 온다라는 거네요. 이건 초록색 동네에서 백과사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계 시스템을 만들고 그 통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줄 거 주고 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점은 무엇이냐? 여름에는 줄 거 주고 뺏을 거 뺏을 수 있는 빼서 비축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여름에는 항상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서 항상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해줍니다. 스마트 그리드가 필요한 거는 여름에 전력난을 해결해 주기 위한 부분인데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현재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는
방패를 뚫지 못하는 창, 무엇도 막지 못하는 방패, 모순이라는 거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는 단발성으로밖에 반영될 수가 없다. 근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이슈가 두 번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탁상 공론이고요. 이번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탁상 공론이고, 실제적으로는 여름에 한 번 더 블랙아웃이 올 거기 때문에 올 여름은 지난 여름보다 훨씬 더울 예정입니다. 왜? 겨울이 지난해보다 춥질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한반도의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추워야 할 시기에 춥고, 그리고 더워야 할 시기에 더운 게 한반도 4계절의 이치인데, 추워야 할 때 그냥 무난하게 따뜻하고 그렇게 넘어왔다 보니까 더울 때는 훨씬 더 더워질 거라는 거죠. 평균 기온이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이번 올여름 블랙아웃은 거의 따놓은 당상인 거고,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물론 내일 갭상승 출발할 게 뻔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왔었던 신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주처럼 올랐다가 꺾일 게 분명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대로 계속 하향 추세를 그리나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옴니텔, 아니죠. 대표적인 블랙아웃 관련주,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인 옴니 시스템은 매년 여름 때마다, 여름 되기 전에 한 5, 6월쯤에 유행하는 계절성 관련주예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2017년도, 2016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의 기승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은 탈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서 한동안은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거, 이게 현재고, 정책이 수립되고 이제 시행되는 중기 과정, 그리고 미래. 탈원전과 석탄 발전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뭐죠? 친환경 에너지 발전이죠.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전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스마트 그리드가 승리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장기적인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전력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테마가 단발성으로 움직이기 좋다라는 거예요. 향후에 내년에도, 내년 여름에도, 내년년 차차년 여름에도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 테마들은 꾸준히 계단식으로 혹은 쭉쭉 뻗어나가는 급등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도 아니라 지그재그 형태로 간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일 시초가에 따라가야 되느냐? 뭐 2, 3% 스캘핑으로 해서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 스캘핑 속도는 파키아오의 잽보다 빠르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고, 그게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 이걸로 가지고 몇 날 며칠 끌고 가면서 스윙으로 해서 수익률 극대화를 노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바로 접어두세요. 그 생각 접어두시고서 나중에 눌렸을 때 정전 대비해서, 블랙아웃 사태 대비해가지고 그때 노려보자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시간에서 사는 게 효율적일까요? 체결이 되면은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일 갭상승 출발 이후에 바로 음봉으로 떨어지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후발주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출발 후 음봉 전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장주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장 막판에 꺾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띌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난감하다라는 거죠. 시간에서 플러스 10%된 거를 샀는데 다음날에 플러스 5% 수준에서 갭상승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5%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변동성이 출현되면서 장 초반에 시간의 빨로 인해서, 이슈빨로 인해서 상승하다 하더라도 매수가 수준에서 머뭇머뭇거리게 되면은 사람들의 판단력은 좀 애매해집니다. 이거 더 가겠지 하면서 들고 있는데 장 막판에 대해서 흘러내리는, 내일 가서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전일 시간의 가격보다 못하네?
전일 시간의 가격 돌파 못하네? 라고 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들 거고, 그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이 다음은 무엇인가에 대해 곰곰이 고민해 보실 여러분들이 예상이 되네요. 이 다음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올 여름에 또 찾아올 블랙아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미래예요. 따놓은 당상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탈원전 정책 진짜 좋잖아요. 왜 좋느냐? 왜긴요.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됐죠.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세력이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해줬고요. 그리고 두산퓨얼셀과 두산퓨얼셀 우선주, 그리고 두산솔루스 우선주, 두산솔루스, 이러한 종목들이 매각 이슈를 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각 이슈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수 효과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게 탈원전인 거고, 여러모로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조 경제잖아요. 어떻게 됐느냐? 두산중공업 직원들 새로운 일자리 찾아서 나설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이러한 정책이다라는 거. 3000% 계속 빠지는 것 같은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오르고 있는 관련주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그 중에서 또 보성파워텍이 또 올라오네요. 보성파워텍은 이제 원전 관련주고요. 실질적으로 탈원전 관련주가 있죠. 원전 해체 관련주, 그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원전 해체 관련주는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이 외에도 탈원전 이슈가 발생되면은 우진이나 우리기술도 움직였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항상 대장은 오르비텍이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외에 이슈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사우디로 원전 수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1차 수출이 완료된 상태고요. 운영권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수출하면은 유지 보수에 대한 매출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원전 수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전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한 관점에서 탈원전 정책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냐면은 유럽 쪽으로도 원전 수출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술이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석유차 비중보다는 이제 전기차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유럽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효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이슈는 많은데 이걸 다 반영시켜 줄지는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일단 당장은 단발성 이슈만 발생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카톡방이고요. 이번 시간의 시세를 챙기지는 못했지만 이 다음번에 여름에 블랙아웃 사태가 오기 직전에 한번 같이 노려보시도록 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지나고서 7월 들어서게 되면은 전력 공급난 사태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한 번 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움직이게 될 전망인데, 그때 한번 노려보자고요. 이상입니다.